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결국 장중 6천선을 내줬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와 함께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며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 코스피도 4% 넘게 크게 밀렸습니다. 현재 양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 현재 시간 기준으로 4.24%가량 하락하면서 5,981선 지나갑니다.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6,0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98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3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잠깐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약 1%가량 하락하면서 1,177선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가 큰 폭으로 밀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그간 많이 올랐던 시총 대형주 위주로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5%가량 하락하면서 코스피 200 자체적으로도 4.58%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890선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 오늘 코스피 양 지수 상황 조금 더 일중 흐름으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901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5,9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4%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잠깐 1,215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나 싶었는데요. 다만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1,177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조금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동향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팔면서 전장에서 7조 원 넘게 판 데 이어 오늘도 4조 원대 대규모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이 4조 원 넘게 수급에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180억가량 팔면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옵니다. 개인만의 6천억가량의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0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22원 넘게 상승 출발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신흥국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방 압력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따라 좀 상승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63원 선 현재 시간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바로 주요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과 달러가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1.2% 상승한 온스당 5,31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2%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오늘 한국금거래소에서 금 한돈 가격은 110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27일 105만 2천 원 수준이던 금 가격은 이란 공격 당일인 28일 106만 원 선까지 올랐고 이달 들어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달러화도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98.62로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시장은 후속 공격이 앞으로 수주간 이어질지 가늠 중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금 가격을 지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을 일본에서 완료했습니다. 회사는 오늘 제대혈 유래 동종 중간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에 대해 모든 임상시험 기관에 대한 종료 절차를 완료하고 일본 임상 3상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일본 임상 3상은 카티스템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관적 지표와 연골 재생의 유무 여부를 동시에 확인하는 2개의 1차 유효성 지표를 포함한 설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통계적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무릎 골관연점 환자의 질환 근본 치료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데요. 회사는 이번 임상 3상 완료에 따라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에 돌입했고 올해 상반기 내로 보고서 수령을 완료하고 2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품목 허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7년 말에는 일본 품목 허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 메디포스트 주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6.83%가량 오르면서 전장 대비해서 1,500원가량 오르고 있고요. 오름폭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3,450원 선 지나갑니다. 펄어비스의 출시 예정 신작인 붉은 사막이 중국 17173 게임 어워드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임 2개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17173 게임 어워드는 중국 게임 전문 매체 17173이 주관하는 시상식인데요. 붉은 사막은 이용자가 꼽은 가장 기대되는 게임과 에디터 선정 글로벌 기대작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뽑은 가장 기대되는 게임 부문에 선정된 해외 게임은 붉은 사막과 락스타 게임즈의 GTA6가 유일했는데요. 붉은 사막은 지난해 빌리빌리 월드와 차이나 조이에 참가해 현지 이용자와 접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붉은 사막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3월 20일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글로벌 출시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와 스팀 등 플랫폼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펄어비스 함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5.86%가량 급등세 62,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변수가 연일 승승장구하던 코스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책 모멘텀과 기업 실적 흐름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매물을 소화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 시장 대응방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 흘러가던 우리 시장, 실적이든 정부 정책이든 전반적인 유동성이든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급변수를 맞았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했고 하메네이 지도자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이제 시장에서는 휴일 동안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 시장의 추세를 흐트러뜨리는, 훼손하는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 시장은 워낙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회가 되면서 그동안 못 담았던 종목이나 지수 투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는데 오늘 일단은 시장은 그 갈피를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시장이 워낙 심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란 공습,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지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란 쪽의 공습이 시작이 됐고 이란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주변 중동 국가에 지금 막 미사일을 쏘면서 흔한 말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면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쿠웨이트나 이런 데도 지금 막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더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궁금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4, 5주 정도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어제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새벽에 전해지는 속보 같은 거를 들어보면 이란 쪽에 굳이 지상군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이란에 전격적으로 지상군이 투입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매우 출렁거리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결국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봉쇄할 것인가. 이란 쪽에선 봉쇄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란이나 중국의 선박 정도만 다니고 있고 거의 선박의 흐름이 끊긴 상황인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물동량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 이상 이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서 원유라든지 LNG 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물자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막히게 되면 동맥경화가 있는 것처럼
딱 막히게 되면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비중이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20% 이상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에너지 이동 물동량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수출 물량을 한번 비중을 체크를 해봤더니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이란에서 어쨌든 중국으로 수출하는 뭐 양이 많으니까 그 외에도 뭐 중동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원유가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출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인도가 그 다음 순위,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 우리가 한 11% 정도 수준이고 미국은 아주 극소량 정도를 미국으로 본토로 가져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도, 일본, 뭐 아시아 쪽에 어쨌든 우리도 포함해서 아시아 쪽에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LNG 가스도 비슷한데 LNG 가스도 중국이나 인도 쪽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많이 이동 통로가 나오고 있고 일본이 9% 정도, 우리가 6%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오늘 뭐 원유 그리고 화학, 석유 화학 아니면 LNG, 가스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가 더 튀어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튀어오르는 종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할 수 있을까요? 봉쇄할 수 있을까요? 이란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지금 이란이 시장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이란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물동량들이 이동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뭐 우리 인류가 늘 그랬잖아요. 뭔가 막히면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안의 통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만 쪽이라든지 아니면 요 사우디 위쪽에서 돌아가는 이런 항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이게 길게 이어지게 되면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다른 우회로를 찾아서 에너지의 이동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무기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레버리지 수단으로 다른 서방 국가나 미국에 압력을 넣는 수단이지 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영속적으로 막게 되면 결국에 이란도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이번 국면, 이런 이란 사태의 지금 국면은 중동 긴장의 전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란 체제를 지금 호메인이나 이런 이 체제 자체를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호메이니가 사살이 됐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이란 쪽에서 지도자가 이제 부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봤을 때 어쨌든 전쟁이나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리더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리더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제일 타겟으로 호메이니를 사살한 것을 보면 리더를 없앤 다음에 이란 쪽의 붕괴를 유도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란 권력의 핵심, 지금 이제 호메이니와 그 수뇌부들이 다 지금 사살된 상황에서 결국에 남아있는 이란 권력의 핵심은 뭐 지금 겉으로는 미국에게 보복을 하겠다,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자기들이 살아남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생존의 문제가 지금 더 직면해 있지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높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봉쇄가 되면 이란 경제는 지금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리고 이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데 주변 중동 국가에 미사일을 막 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그리고 중동 국가들 내에서도 이란에게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란은 점점 봉쇄되고 있고 이란과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선뜻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참전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란은 도와주는 나라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립이 되고 공동전선이 지금 펼쳐지면서 이란을 타격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란이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다라는 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 입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과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굉장히 있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늘 기회였고 찬스였습니다. 자, 아랍의 뭐 나토 개입 여러 가지 상황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고요. 뭐 작년에 있었던 이란 타격 때도 그 뒤로 S&P 500이나 우리나라 지수가 대부분 다시 반등을 하면서 뭐 한 달 반이 지나면 대부분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요 솔레이만이라고 해서 이란의 그 당시에 2020년에 이란의 군사 최고 지도자를 사살했을 때는 시장이 약간 달랐는데 이때 떨어졌다. 이건 다르지 않냐라고 하실 텐데 이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이었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건 아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에게는 늘 기회였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하지만 지금 뭐 이란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하기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란이 장기 봉쇄를 하고 전면적으로 더 공세를 하고 미국도 이란 쪽으로 지상군을 투입하고 이래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들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닷컴 버블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고 나서 어쨌든 팬데믹과 겹쳐지면서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나 전반적인 시장의 경기에 기세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장기 시나리오일 때도 대비는 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요. 대신증권이 그러면 레벨을 한 4단계 정도로 나눠주면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한번 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알려줬는데 초단기로 만약에 일주일이나 한 1, 2, 3개월 내에 미국이 뭔가 일화를 다 정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은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대신증권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식 빅주 확대해야 되고 오히려 원유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원유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환율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시장도 지금은 매우 좋은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게 6개월, 1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알려줬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이 표를 잘 보시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가가 시장을 흔들었다. 이란 전쟁 격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다. 2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15% 하락했다. S&P 500 지수는 0.04% 상승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0.36% 올랐다. 지수는 엇갈렸지만 변동성의 중심에는 에너지 가격이 있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6% 넘게 급등했고 브렌트유도 6%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8% 이상 급등 중이다. 카타르의 LNG 수출 플랜트 가동 차질 소식까지 더해지며 가스 가격도 뛰었다. 유가 급등은 채권 시장을 압박했다. 인플레이션 재정화 우려 속에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8bp 오른 4.04%를 기록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조기금리 인하 기대는 약화됐고 달러는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방산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항공주는 급락했다. 기술주는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한편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131개 도시가 공격을 받으며 최소 555명이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사에서 5주를 예상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 끝나고 나니까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돈 되는 섹터를 찾아서 대응해야 할지. 자, 첫 번째 박근호 위원이 선정해 주신 돈 되는 섹터 테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첫 번째. 자, 역시 뭐 오늘 시장에서는 이란의 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유, 천연가스 관련주, 방산주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아까 저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원유나 천연가스 관련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위원님? 네, 일단 결론부터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역사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그게 제자리로 안 찾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그렇죠. 점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을 가만히 봤을 때 시장의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바로 어떤 게 궁금하냐면 다른 나라들 중국은 오히려 오르는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특히 대만도 그렇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인데 왜 우리나라랑 일본만 이렇게 많이 빠질까라고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나 좀 사이트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네. 제로카본 애널리틱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전 세계 에너지, 기후 등을 이제 분석해서 데이터를 올리는 이제 외국에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얼마 전에 자료가 하나 좀 올라왔죠. 이번에 사태로 인해서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 4나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고 3위가 인도, 4위가 이제 중국이 차지를 했는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의 어떤 생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지는 것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나뉘는 개인 투자들의 포지션, 기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죠. 올라가는 섹터들,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을 따라서 사느냐, 아니면은 반도체 가격이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저점을 노리느냐, 두 가지로 이제 나뉠 수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유 천연가스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 원유 $100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뉴스를 너무 많이 봐서 다들 알고 계신 상황일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타르가 이제 전 세계 2위의 LNG 생산국인데 수출국이죠. 일단 생산 중단 들어갔고, 일단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도 이제 정제 설비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일단은 멈췄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시장의 어떤 가장 큰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이 이란의 이 공습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추이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네, 방산주를 제외를 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는 섹터를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제 정유, 화학, 그다음에 해운 쪽으로 이제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유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좋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우디 아람코의 정제 시설이 이제 드론으로 폭격당하면서 반사의 기대감으로 이제 정유주들이 상당히 좋은 거고, 반대로 화학주들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초가는 높았단 말이죠. 시장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초가를 가장 고점으로 잡고 10% 이상의 어떤 하락세를 화학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화학주가 오늘 빠지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나프타, 이제 모든 화학 제품의 기준에는 나프타 가격은 원유 가격과 거의 동시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화학 제품은 원유 가격과 이제 레깅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보통 한 달에서 3달 정도 시간차가 이제 생기는데, 나프타는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나프타 가격도 바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프타를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바탕이 되는 원유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버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프타를 이용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가격인 나프타가 너무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으로 부담이 네. 되기 때문에 오늘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S-오일 말씀드리는데 사우디 아람코 정제 설비 드론 공격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는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했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유가와 정제 마진 상승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실질적인 부분은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 이번 사태가 오래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다음에 이제 이 정제 마진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정유사들이 이 정제 마진 설비를 얼마 많이 늘리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공급이 늘어나느냐 아니면은 공급이 줄어드느냐의 그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정제 마진 설비가 증설이 이제 감소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S-오일을 첫 번째 종목으로 좀 골라봤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오늘 많이 빠지지 않나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역발상 쪽으로 이제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한국전력이 오늘 빠지는 이유는 뭐 당연하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 연료로 이제 발전 연료로 쓰는 게 이제 LNG죠. LNG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석탄 신재생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이제 한국전력을 오늘 바로 이제 뭐 저점 매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게 뭐 뉴스를 보면은 언론 보도에서 4주가 갈 것이다, 6주가 갈 것이다 이제 굉장히 좀 말이 좀 많은데 시장이 이제 이번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오르는 방산이나 뭐 정유, LNG 관련주들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럼 네. 반대로 오르는 것은 오히려 이제 피해를 받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빠졌던 한국전력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전력을 이제 두 번째 관련주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이란의 사태에 올라가는 S-오일 같은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발상으로 지금 피해를 보는 종목들을 저가에 사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수익을 보는 전략을 쓸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원유, 천연가스 이쪽에서. 네, 일단 그 탱커 쪽에서 이제 페노션을 좀 골라봤는데요. 해운. 네. KSS 해운 이제 저희 시간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KSS 해운은 가스 쪽이 강세고 강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페노션은 이 유조선의 이제 가장 네네. 강한 어떤 해운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SK 해운으로서부터 이제 가장 큰 유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VLCC 열척을 1조 원 조금 안 주고 일단 열척 정도를 인수를 해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주가에 실적으로 이제 전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일단 가장 큰 것은 뭐 기간이 얼마 정도 되든 간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과를 못하는 이제 해운사들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뭐 루트가 여러 군데 있긴 합니다만은 희망봉 쪽으로 이제 남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면은 운임이 한 80% 정도 단기 운임 같은 경우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페노션이 저는 좀 가장 어떤 실질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탑픽 기업으로 보고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가격은 좀 오늘 많이 올라서 좀 네. 약간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이슈가 있었을 때 사실 조정을 기다리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쪽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6,500원, 손절 가격은 5,500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페노션을 해운주를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해운주에 대한 전략,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근호 위원의 선택은 뭘지. 뭐 역시 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한 업종입니다. 방산주. 방산주는 진짜 이제 정말 대분열의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다 보니까 계속 방산주는 올라가는데 전략은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방산주 지금 가장 핫한 섹터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요. 네. 방산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는 기업도 몇 개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것도 기대치라는 부분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 실망감이 나온 거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주 중에 좋은 실적을 안 낸 어떤 기업은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습이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방산주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반도체 쪽으로 쏠렸던 포커스가 아, 맞다. 방산주도 반도체 못지않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종목이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해주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방산주의 가장 큰 어떤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북유럽 쪽으로 어떤 수출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그게 이제 중동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딱 방산주 입장에서는 좋은 시기에 이런 모멘텀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방산주를 한번 두 번째 섹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몇 개 살펴볼게요. 오늘 뭐 방산주들이 거의 다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방산주 좋게 보세요? 네. 방산주가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이제 전면전으로 하면서 이제 뭐 총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탱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전쟁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분쟁선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미사일 위주로 이제 전쟁이라 미사일 관련주로만 무조건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 시스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모든 방산주가 그렇듯이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항공, 우주, 사이버, 무인 체계까지 이제 우리나라 국방 체계의 어떤 플랫폼을 이제 전담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레이더라든가 이런 방공망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좀 어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산주들 중에 이제 중동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사실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도 그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 로템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탱크는 모멘텀이 없지 않냐라고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왜 현대 로템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해봤냐면 현대 로템도 이 미사일과 관련된 엔진과 관련된 부분은 미사일에 달려 있는 엔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어떤 미사일 유도 무기와 관련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LIG 넥스원과 이제 공대공 미사일 엔진 공동 개발을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현대 로템의 기술력은 입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로템이 그냥 단순히 어떤 뭐 흑표 전차나 이런 어떤 지상 무기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그 발사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발사대를 만드는 게 또 현대 로템이기 때문에 미사일 관련주로 현대 로템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한화 시스템 대표적인 방산주 두 개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탑픽 종목을 좀 골라봐야 할 텐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분간은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시장을 흔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산주 좋은 거 하나 골라보면 좋을 텐데 탑픽으로 먹어보세요. 탑픽은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주가로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이제 방산주 중에 대장인 LIG 넥스원이죠. 네, 그렇죠. LIG 넥스원 이제 천궁 궁자 들어가면 이제 넥스원이고 무자 들어가면 이제 한화 에어로죠. 천무 천궁 그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적의 피크가 다른 기업들보다 좀 약간 늦게 옵니다. 그거를 이제 확실히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 에어로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실적의 피크 그러니까 뭐 실적이 앞으로 낮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이 속도 이제 상승률이 언제 왔냐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하나 에어로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의 피크는 살짝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LIG 넥스원이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구간, 그러니까 실적 성장률은 아직 피크가 안 왔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와 내년에 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중동이나 여러 가지 나라에 수출을 할 때 계약을 하고 일단 납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까지 그 겹치는 구간이 올해랑 내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의 올해랑 내년 실적은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미사일 대장주로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는 부분은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천궁2가 또 사우디나 뭐 이라크 쪽에서 어떤 실적이 내년에 이제 많이 잡힐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적인 부분에서 사실 그동안에 뭐 현대 로템이나 하나에어로 대비해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서운했던 건 사실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미사일 관련주로서 확실히 이제 대장으로 자기매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한가를 찍고 좀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실적을 보고 내가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떤 이런 분쟁이나 전쟁에 일찍 마감을 했을 때는 분위기는 좀 쉽게 식을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당연히 현재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현재 가격 65만 원에서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이제 70만 원, 손절 가격은 5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을 방산주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더 이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서 수익을 얻는 전략으로 저희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란 최종의 부대인 혁명수비대가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공식 예고했다. 글로벌 원유 수송의 20% 동맥이 무력 충돌의 한복판에 섰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IRGC 사령관 보좌관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은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IRGC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직후 해협 봉쇄에 나선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중동 산유국 원유와 LNG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하는 핵심 항로로 실제 해상 운송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원유 공급 불안과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지금 조금 더 하락폭이 깊어지네요. 코스피가 오늘 하락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다가 다시 또 6천 아래 내려가면서 5,900선 이탈도 지금은 약간 조금씩 더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5,901포인트 선까지 5,900선 유지하는 듯 싶었는데 다시 또 매도세,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하락세, 코스닥도 장중에 1,21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약간 의외다 싶었는데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자, 수급성을 지금 좀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 가까이를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만 5조를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도 2조 가까이를 매도하거든요. 지난 금요일처럼 지난주에 우리 연휴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에도 엄청난 외국인 매도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걸 기회다 찬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열심히 5조 원 가까이 매수를 코스피에서는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좀 매도하시네요. 외국인은 오히려 코스닥에 조금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온도를 종목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 이데일리 TV 소동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뭔지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을 포함한 오늘 방산, 해운, 석유, 가스, 이런 쪽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20만 원 이탈했고요. SK 하이닉스도 100만 원 이탈했고 지금 현대차도 10%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는 오늘 시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사실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여러 가지 어떤 전적인 시대 속에서 네. 방산이라든가 이런 해운, 원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계속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네. 오히려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을 비롯해서 이러한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수를 끌고 올라오면서 2월 달에 전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한 20%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이 급등을 1위를 기록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과정선상에서 놓여져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투톱과 IT 쪽들이 이 같은 이러한 중동의 사태가 있어도 흔들리는 거고 반사의 수익을 보거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쪽들이 오히려 돌아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이분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10월 말부터도 말씀을 드렸고 조선 쪽뿐만이 아니라 방산이라든가 우주항공 쪽 부분에 있어서의 뉴 노멀 시대에 어떠한 전략적인 수혜 종목이다라고 흔들릴 때마다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특히 필리조선소 지분율 60%를 가지고 있는 일대 주주로서 빠르면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된다라는 이러한 기대감도 어우러지고 있는 거고요. 이 중동 확전 우려에 따라서 방산 쪽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조기 수주 확대, 같은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미사일에 특화가 돼 있는 LIG 넥스원이 더 이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도 어느덧 이 3차 목표가 12만 원도 돌파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어떤 목표가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신다면 3차 목표가는 4차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인 이벤트가 될지 아니면 더 시간이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급등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이 오늘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전에도 사실 이러한 타격 공습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 시스템은 워낙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원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결국에 또 이런 공습으로 한 번 더 주가가 완전 레벨업이 돼버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 시스템 다음 목표가까지 16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또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SOL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인데 방산주들은 그럼 어쨌든 지금 이런 전 세계에서 이런 무력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올해도 계속된다라는 전망이시잖아요. 그러면 방산주는 저희가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SOL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가 그러면 이제 아예 상향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른 논란도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후에 어쨌든 유가가 50불, 60불대에서 80불, 90불, 높게 보는 데는 100불, 120불까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사실 100불 넘어가고 110불 가면은 SO일 하나가 수혜를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안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후에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공식적으로 됐다라는 거 네. 이러한 요인들은
아무리 뭐 산유국들이 더 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항로가 막혀버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유가 급등에 따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 아람코 정제 설비도 이란에서의 드론 공격으로 일부 가동이 받았어요. 중단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보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정제 마진 쪽 부분들, 이 정유 제품의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따른 정제 마진 폭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는 더욱더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운 관련주들도 뭐 급등합니다만은 그것은 진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고 물동량도 줄어버린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정유화학 업종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지난 12월 16일 날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맞아요. 8만 원대 이렇게 움직였던 이러한 자리였었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께 종목의 다양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이 잘 연출되다가 단계별로 레벨업되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주가라는 거는 뭐 결국은 하나의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이런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단숨에 또 2차 목표가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한 15만 원 정도까지를 다음 목표가로 설정해 드릴 테니까 지금 뭐 26%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오늘 못 산다고 절대 큰일 날 일 아닙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 중동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홀딩의 전략으로 대응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또 반대의 이야기가 뭐 살짝 뭐 협상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급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대응을 하시면서 따라잡기보다는 자리를 한번 잘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유나 방산주들은 추세적으로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그렇죠. 해운주들은 근데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오늘 시장이 또 특이했다고 해야 될까요? 특별하고 좀 기존과 다른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반도체는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 쪽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막 10%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원익 IPS나 뭐 이런 종목들 왜 이런지 하나마이크론도 뭐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죠. 투톱이 움직일 때 일정하게 같이 움직이다가 이 소부장 쪽들은 좀 쉬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고 네네. 기관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코스닥 150 ETF 레버리지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ETF 쪽에 편입이 돼 있는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종목들 이 시간에도 뭐 리노공업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소부장 쪽에서 상승폭이 미진하거나 덜 올라간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니까 네네네. 뭐 하나마이크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업황 개선이라든가 해외 법인 실적 개선에 따라서 이익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과 브라질 법인의 이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되고 매출과 이익이 모두 동시에 성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예상되는 매출 1조 9천억 정도 29.9% 그리고 영업이익도 2,316억 원으로 무려 74%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요. 지난번 구간에서 사실은 1월 달에 막판에 이렇게 좀 급등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기간과 가격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도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33,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직전 고점 충분히 돌파하면서 전체적인 예상 목표가 4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 한 1차 목표가 4만 5천 원 정도를 설정해 놓고 IT 소부장 쪽에서 또 하나마이크론 관심 있게 보신다면 큰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오늘 뭐 코스닥 쪽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좀 훈풍이 붑니다. 외국인 기관이 오히려
삼전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소부장 쪽에 코스닥 쪽의 반도체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힌트를 잘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